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감성여행 평택 문화톡톡의 임예린입니다. 지난번에 읽어드린 책 이야기 중에 혹시 어머니의 꿈과 관련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젊었을 때는 참 꿈도 많고 그랬던 어머니인데 결혼을 하고서 자식을 낳고서 여자가 아닌 어머니의 삶을 산다는 거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런 어머니들이 늦게나마 꿈을 실현하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회관인데요. 전국 각지의 여성회관에서는 참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노래교실, 가야금, 댄스 스포츠, 네일아트, 바리스타까지 어머니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시고 또 못 이룬 꿈들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평택시 여성회관에서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우리 어머니들이 배우고 갈고 닦은 실력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여성회관 수강생 작품 전시회와 프로그램 발표회가 지난 23일 평택시 여성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여성회관 로비에는 팝아트와 전통 한지공예 등 17개 프로그램의 수강생 작품들이 전시됐고요. 또 대강당에서는 하모니카, 난타를 비롯해서 14개 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웠던 작품들을 공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저도 잠깐 다녀와 봤는데요. 우리 초등학생 때 연말에 학예회 준비하잖아요. 그때 그 아이들이 설레고 신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도 예쁘게 화장하고 설레하시는 모습이 정말 소녀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니까요. 더 신나게, 더 즐겁게 삶의 질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이혜인 수녀님이 이 책을 읽고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에 더욱 따뜻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삶이 한결 더 훈훈해지고 아름답게 여겨지셨다는데요. 그럼 오늘도 우리 부모님, 가족에 대한 이야기 시작할게요. 뭐라도 먹어야 하는데 도저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첫애 낳고 나서 불어난 몸은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도 안 빠지더니 둘째를 가지면서 5kg 이상 빠졌다. 얼굴이 초췌해지고 주름이 생기니 거울을 볼 때마다 짜증이 밀려왔다. 친정이나 시댁이라도 가까우면 큰애라도 맡기면 좋을 텐데 두 집 다 먼 데 있으니 그것도 힘들었다. 힘들면 부모를 찾는 게 자식의 본능인가. 친정엄마가 더 보고 싶었고 어린아이처럼 엄마를 부르면서 혼자 울 때도 많았다. 엄마도 나를 낳을 때 힘드셨겠지. 10달 내내 입덧을 해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더니 철부지 큰딸이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고 또 아이를 가져보니 이제야 깃털만큼이라도 부모 마음을 알 것 같았다. 해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는 것으로 효도했다고 생각했건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부모가 되는 길이 이렇게 험하고 먼 길인 줄 예전엔 정말 미처 몰랐다. 정말 이 세상의 어머니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10달 동안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말이 10개월, 10달이지 계절이 3번이나 바뀔 동안 무겁고 힘들고 그렇게 계신 거잖아요. 저도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여름에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던 그해 여름이 정말 너무너무 더웠다고 해요. 그런데 임신부는 바람 들면 안 된다고 여름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저는 날씨가 조금만 더워져도 덥다고 부채질하고 에어컨 찾고 그러는데 그 더위에 제 생각하셔서 얇은 옷, 짧은 옷도 함부로 못 입고 다니신 거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작은아이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너 또 형하고 싸웠지? 큰아들 녀석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작은아이가 대뜸 울음부터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무슨 일이냐고 다그쳐 물었다. 작은 아이의 말을 듣고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다. 형이 오락하면서 난 한 번도 안 시켜줬단 말이야. 세상에 마우스와 자판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오락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신의 경지에라도 올랐단 말인가. 알고 보니 아들 녀석은 남편이 예전에 쓰다가 구형이 돼서 처박아둔 노트북 마우스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소리 높여 아들 녀석을 불렀다. 제 방에서 동생이 고자질한 것을 모조리 엿들어서 알고 있던 아들 녀석이 주춤거리며 다가왔다. 어디선가 많이 봤던 모습이었다. 아, 맞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다가 어둠이 내리고 으슥해서 돌아올 때에 내 모습이 저랬다. 어머니에게 꾸중 들을 것이 무서워서. 꾸중 듣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를 얼마나 빌고 또 빌었던가. 핑곗거리를 만들기 위해 어린 머릿속은 또 얼마나 복잡했던가. 어머니 심정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때는 혼내는 어머니가 야속하기만 했는데 어머니도 지금의 나와 같은 심정이었겠구나. 아들, 이리 와봐. 나는 그 옛날 어머니가 나한테 쓰셨던 방법을 쓰기로 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다가오는 아들 녀석을 꼭 끌어안았다. 아들 녀석이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멍한 표정을 지었다. 곧 내 뜻을 알아차린 녀석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다음부터 다신 안 그럴게요. 엄마가 불같이 화낼 줄 알았는데 꼭 안아주다니. 그때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놀라기도 하고 이게 뭐지 싶었겠죠? 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한 건 혼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도 아마 앞으로 몇 번은 더 엄마한테 혼나고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고쳐지겠죠? 나도 어렸을 때 그럴 때가 있었지 생각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안아주세요. 자식들도 엄마의 마음을 진심으로 느낄 겁니다. 현재 집단 생활을 하는 학교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수두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두는 감기와 비슷한 증세로 초기에는 38에서 40도 정도의 열이 나면서 수포성 발진이 몸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신으로 퍼지면서 발생합니다. 오한, 근육통, 관절통 등의 전구 증세가 1, 2일간 지속된 다음에 수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수두는 치명적인 병은 아니지만 전염력이 아주 강한 병이기 때문에 생후 12에서 15개월 정도 유아와 과거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또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감성여행, 평택문화톡톡의 임예린이었습니다.